자, 261페이지 적중 예상 문제 나오죠. 1번은 당연히 밑에 5번이 정답이겠네.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거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 틀린 거고요. 예. 자, 2번에 이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습니까? 5번 지문 틀렸죠. 그래서 2번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사업 시행 방식을 물어보는 거고요. 물론 정답은 아주 오버에 쉬운 데 있습니다만은 자주 나오는 형태가 여기 지금 2번 문제 같은 거고요. 자, 뒤로 넘겨서 이제 3번 문제는 우리 봐두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1번 지문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일 때는 정비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험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 관리 처분 계획과 환지 방식.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인데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4번 지문에 보시면은요. 자, 4번은 뭐냐면 재건축할 때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을 포함시켜서 재건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주택 단지가 아닌 곳을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이 이거예요. 자, 주택 단지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역 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는요, 대단지 만들려고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5번이 이제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나올 수는 있다.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할 때는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요.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여야 돼요. 30% 이하. 50%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지금 4번 문제는 앞에 나왔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번은 자력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다.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1번 지문이고요. 자력 방식을 뺀 나머지 3개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공동 시행도 할 수 있고요. 3번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동의 요건이 필요해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4번 지문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이던가, 아니면 임대주택이 충분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 방식이 환지나 자력이나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사업 방식은 수용 방식이어야 되고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부족해야 돼. 예.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실제로는. 예.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고, 5번은 뭐냐면 천재지변이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없이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지역은 불이 잘 나. 불나 타버리게 되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제는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요. 1번은 이제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는데, 1번 같은 조문을 보면 머리 갑자기 띵할 수가 있어. 재건축 사업은 정비조합만 시행할 수 있다? 만자 없이 그냥 정비조합이 시행한다면 맞아요. 만자를 쓰면 왜 틀렸냐면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도 재건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정개발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봐야 되는 게 1번 지문입니다. 예. 그래서 2번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인정이 돼요. 천재지변 등등
8개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하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래도 틀려. 왜? 3번 지문은 현재 없어요. 아예. 안전진단 언제 하는가?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기한이 도래했을 때야. 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그래서 여기 안전 진단을 요청할 때. 그래서 원칙은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인데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 진단을 요청할 때는 안전 진단 실시하여야 한다고요. 이렇게 신청해야 된다는 3번 지문은 아주 오래전에 만약에 선생님이 3번 지문 옛날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최소한 14회 시험 정도의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 이거 옛날 얘기다. 그렇죠? 없어요, 이거는요. 예. 4번 시장 군수동은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 진단 결과와 도시 계획 및 주의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너무나 쉽다. 그렇죠? 예, 인가 받는 거죠. 너무 쉽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이제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 시행자. 그래서 요 시행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 지금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인 거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완벽한 법조문이다. 완벽한. 근데 이 1번 지문에 대해서 가끔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여기 재개발 사업을요.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네요. 그래. 이분 생각은 시장, 군수 등 여기 5명이 되고 토지주택공사 등 2명,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전부 다 모여서 공동으로 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에 한 명만 선정하는 거야. 조합이 이 사람 중에 한 명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질문하신 분 생각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 하겠다는 거야.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지금 웃고 아닌 것처럼. 예. 그래서 그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한 사람하고 같이 공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법정에 있는 거 다 써놓은 것은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왜? 가끔 삐딱하신 분께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한국감정원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맞아. 그렇잖아요. 될 수 있겠다.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2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역시 똑같아. 감정원까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그래도 좀 짧아. 조합이 하거나 과반수야.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죠. 그러면 왜 2분의 1을 써놨냐 그러면요. 예전에 2분의 1이었어요. 혹시 선생님 예전에 이거 2분의 1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17회 때부터 공부하신 분이죠. 공인중개사 17회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2분의 1이었어요. 근데 문제 생겼네요. 서울 모 지역에서요. 거기는 좀 규모가 작은 거예요. 한 100세대 정도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00명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은요. 찬성하는 사람이 50명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50명이 될 경우가 생긴 거예요. 예.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지. 왜 그러면 조합은 2분의 1이었거든요. 예전에요. 그러면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 역시 또 2분의 1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 법을 개정했어요. 서둘러서. 17회 시험 볼 때. 그래서 과반수로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2분의 1을 다 죄다 바꿨다. 과반수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까지만 나와 여기서는요.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은 안 나옵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등은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기까지가 하나의 경우고 5번 지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경우야.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는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요 사업 대행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 사업 대행은 민법상 대리하고 같아요. 대리하고. 우리 민법상 대리에는요, 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죠. 대리.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있어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우리 여기에 본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이죠. 그럼 현재 여기 사업 대행에서는요, 본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예요. 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본인, 우리 이 사람들을 사업 시행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라고 불러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데 능력이 부족해. 이럴 때 이제 대리인처럼 사업 대행자가 시장, 점찍고, 군수 등, 주택, 공사 등, 그다음에 지정 개발자, 이런 자들이 사업 대행자로 나와요. 사업 대행자. 그럼 이 사업 대행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효력이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 대행자가 있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천재지변 등 8개의 사유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요 2명이었다가 이 사람들이 아웃되고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돼서 시행자가 바뀌는 거고 사업 대행자는 대리해 주는 거야. 사업 대행자 있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에서는요,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에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거 있죠. 수권행위, 고용, 도급, 예, 그 다음에 또 뭐야, 예? 위임, 이런 것들이요. 대리권을 발생하게 되는 기초적 내부 관계, 또는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사업 대행에서는 이 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행자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위임으로 봐요. 위임이기 때문에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사업을 대행해주고 비용 상환 청구,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사업 대행자는 선관 주의 의무를 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집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같은 지문인데 사업 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라서 지문을 두 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 공사 등이나 지정 개발자를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죠. 그럼 여기서 이 지문이 처음 시험 나왔을 때요, 제가 이의 신청했습니다. 내가 한 거나 이의 신청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제 카페에다 전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의 신청하라고. 왜냐하면 억지를 내가 쓰는 거야. 항상 한 문제 부족한 학생이 몇 사람씩 있거든요. 선생님 한 문제만 다 맡겨주세요. 찾아주세요. 대신하여라는 말을 빼고 낸 거야. 대신하여라. 대신하여가 바로 현명주의예요. 현명주의. 그래서 우리 대리에서는요, 대리인은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본인의 일을 대리인으로 한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야 되거든. 현명주의.
이게 대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명주의가 바로 대신하여란 말이거든요. 대신하여란 말을 빼고 낸 거야, 시험에서. 지문을 줄이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신하여란 말이 빠지면은 본인의 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현명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출제하신 교수님이 법대 출신인 거예요. 본인이 아차 실수했다 이거지. 그래서 바로 인정하셔서 그게 원래 옳은 지문 나왔는데 틀린 게 됐잖아요. 옳은 것으로 정답이 나온 지문이 틀린 건 정답 없음이지. 그래서 다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학생들이 추가로 또 합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험에 2번 더 나왔는데 2번 다 대신하여를 써서 냈어.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요건 하나 더 신설됐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도 사업 대행할 수 있다는 게 하나 더 신설된 거예요. 동그라미 5번이요. 동그라미 4번은 옛날부터 있었고 동그라미 5번에 사업 대행 요건이 하나가 더 올해 신설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우리 7번은 아까 그거죠? 각자 셀프로 풀어보시고 8번은 올해 신설된 거예요. 8번. 8번은 없던 것이 최초로 신설된 거니까 우리 보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장이 구속되는 게 계약에 대해서 자세한 규정이 없어요. 정비법에. 그래서 계약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일반법인 민법에 계약 총론 분야가 일단 적용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져가지고 올해 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조문을 다 신설해놨고 8번 문제가 다 신설된 조문들이에요. 틀린 거 찾기. 1번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원칙이 일반 경쟁에 붙여라. 2번 사업시행자는 청산인을 포함한다. 위에 가로 이미 청산인 포함이라 써 있죠. 예, 그래서 청산인을 제외한다. 이렇게 했으면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기 돼버리죠. 근데 청산인 포함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 1번의 계약에는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제조 등을 역시 포함합니다. 3번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에 붙여야 하며 수의 계약할 수 지명 경쟁에 붙일 수도 있고 수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야. 이 4번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명 경쟁은요. 자, 우리 계약은 삼성, 현대, GS, 롯데 여기만 오세요. 이게 지명 경쟁이야. 정해놓고. 예. 다른 사람은 못 오게 만드는 거야. 와서 안 될 만한 데는. 그 다음에 수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규모. 보통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는 2천만 원 초과하면은요 수의 계약이 안 돼.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로 쪼개서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을 때도요 쪼개서 받아야 돼. 한 1,900만 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서 뭐 하는 거 땅 토지 형질 변경해 주는데 1,900만 원. 저기다가 설계 떠주는데 얼마 다 나눠서 받아야 돼. 그래 수의 계약이 가능해. 예. 5번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 보통 2천만 원이 많이 쓰겠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게 나라장터라는 게 있어. 나라장터. 그 나라장터에다 해야 되는데 짜증나 죽겠습니다. 다 나라장터야. 요즘에 내가 하는 일도. 예. 이 나라장터에 가면 요즘에 제일 많은 게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이에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다 입찰에 붙여요. 선생님들이 학교가 책임 안 지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책임하에 안전하게 수학여행을 데려갔다가 데려와라 이거야. 예. 우리 책임 안 진다 우리는. 예. 너네들 책임하에. 5번이 바로 나라장터라는 거죠. 조달청에서 만든 그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예. 드디어 우리 정비 사업에서 계약도 2천만 원 정도를 초과하면 바로 나라장터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새롭게 생긴 거니까 한번 풀어주셔야 되고 9번의 시공자 선정이 있죠. 예, 이거는 아까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복습하는 문제고요. 자, 10번에 이제 안전 진단에 대한 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기출 문제보다 더 추가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하여야 한다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언제 그게 안전진단 하냐 그러면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다. 그럼 2번 지문부터는 뭐냐면 수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예외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수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예외들 2번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3번도 10% 이상 동의 요청. 4번도 10% 이상 동의 요청. 5번 정비계획 입안권자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입안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했을 때 30일 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이 지문 진짜 많이 나왔어요. 며칠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가? 30일 내다. 30일 내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예요. 30일을 40일로 낸 적도 있어요. 시험에서. 40일 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30일 내 안전진단 실시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틀렸다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아니 30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사람이 아니지 않냐는 거지. 경험으로 봤을 때. 할까 말까 결정, 실시 여부 결정을 30일 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0일이죠. 예. 오늘 알아두시고 많이 60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정비법에서 60일 나왔었잖아요. 어디서 나왔던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때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했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 60일이었죠. 예. 그다음 11번의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등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게 있죠. 천재지변 이미 주택이 붕괴됐을 때 제외하고 바로 철거한다. 2번 나왔죠.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됐었을 때는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고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공단 연구원에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바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시도지사가 해야 되죠. 예. 5번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요청할 수 있고 입안권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라. 특시와 특도는 직접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번에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설립인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이죠.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가로 안에 치기가 나오거든요. 몇 분의 몇.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써야 돼. 4, 3, 2, 1이야 그냥. 그래서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4, 3, 2 나오지. 예. 근데 출발이 틀리면 안 돼. 출발 3을 하면 3, 2, 1, 0이 돼버려서 안 돼. 그래서 4가 출발이 돼야 돼. 4가 예. 면적 앞에 나면 또 이제 함정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 정비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나왔잖아요. 자,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이 바로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가로치기 지문이에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동별 동의 요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택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동의. 구분 소유자 4분의 3이라는 것은 주택 단지 전체의 머릿수야. 4분의 3.
토지 면적은 대지권을 말해요. 토지 면적의 4분의 3은요. 큰 평수를 가진 사람은 대지권이 크기 때문에 대형 평수가 동의하면 4분의 3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단지가 아닌 곳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상의 동의. 4분의 3이 세 군데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세 군데 치고. 예. 근데 12번까지도 문장에 집어넣어 버리면 글쎄 이거는 네 군데가 나와 버려. 4분의 3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에도 한번 또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13번에 틀린 지문이 몇 번에 있나요? 1번이 틀려. 너무 쉽죠. 인가 받았을 때나 등기할 때 성립하고요. 4번은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견하고 인가받습니다. 4번 지문 알아두시고 이 이제 그 조합 인가받은 사항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눈치를 좀 봐서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외울 것을 타켓을 정할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지문은요. 요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5번 지문은 역사를 또 설명하면 이해는 쉽겠습니다만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서울의 금호동 지역이었습니다. 금호동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 조합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요. 분담금을 조금만 내면은 충분히 사업할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압도적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가 나와가지고 재개발 조합이 성립이 됐고요. 사업을 시행했거든. 사업 시행했는데 입주하기 이제 얼마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완공돼서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통지서가 날라들었는데 조합원 1인당 평균적으로 1억 이상씩을 더 내라는 거야. 분담금을. 예,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미리 알려줄 수가 있었는데 미리 알려줬으면 조합 설립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금호동에 있는 곳인데 그리고 나서 이 조문이 새롭게 신설됐어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아파트가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프로에. 한날 텔레비 이렇게 켰는데 나 혼자 산다는 프로인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예.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아파트야. 바로 추정 분담금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 아파트다. 예. 그래서 이때 이 조문이 나온 거 그 아파트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텔레비 프로를 봐도 저는 다 이게 부동산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별 감동이 없어. 그것만 기억나. 저 아파트가 예전에 저랬었지. 다 그것만 기억나고 다른 뭐 연예인들은 기억은 못해요. 저는요. 내가 아는 연예인들 김혜자, 최불암, 최불암, 김혜자. 예. 내가 모르는 연예인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 5번 지문 그 이후로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예. 언급이 된 거죠. 예. 그다음 14번 있죠?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5번 지문이 비교적 최근에 생겨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예. 자, 우리 추진위원회 나왔죠? 1번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예요. 5명 나왔죠. 7명은 어디서 나왔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받으라. 여기는 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시장 승인 받고요. 예.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바뀌거든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번 지문도 알아두시면 공공지원을 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럴 때는 지네들은 복잡한 절차 없애고 바로 조합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뒤로 넘겨서 4번이 틀렸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바뀐 개정된 조문이라서 4번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우리 추진위원회가 업자 선정하죠. 업자 선정할 때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자, 규약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 이게 아니라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해설을 딱 보고 체크해 놓고 아마 여러분 기본서에도 체크 잘 돼 있어요. 본인 필적으로요.
작년하고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집은 예전에 시험 나왔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는 총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이 포괄승계한다는 말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포괄승계함이라고 하는 상속, 유증, 합병 이것만 있는 줄 알아. 그거 외에도 도처에 포괄승계 규정들이 있고 대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있죠. 조합이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인정이 돼요.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걸 안 해주려는 거야.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추진위원회 간판만 띄고 조합 간판 갖다 달거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아직 끝나기 전인데, 이 주체가 바뀌었다면서 바뀌면 안 된다고 말이야. 임대인이 막 설명해 줘야 돼. 이게요. 포괄승계라고 하는 건데요. 할아버지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는 거야. 빨리 방 빼. 그래. 건물 빼 그런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예. 설명해 줘야 돼. 포괄승계라는 거. 포괄승계. 그래서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돼. 포괄승계란 말 쓰는 순간 더 힘들어져.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예. 저 추진이랑 조합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포괄승계한다는 뜻이야. 그냥. 예. 그래서 너무나 쓸데없이 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일 처리가 더 힘들어져요. 일 처리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포괄승계. 예. 자, 16번은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유사한 문제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기출 문제를 실어놓지 않았어요. 너무나 개정이 많이 돼가지고 그거 수정하느니 새로운 문제를 집어넣는 더 깔끔해. 하나만 고쳐가지고 1번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그런데 단 재건축 사업일 때는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이야. 도시개발조합이 성립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 당연 조합원. 여기는 정비법의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2번이 지금 우리 서울시를 힘들고 만든 게 지금 2번이에요.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밑줄 치면은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관리 처분계 인가 후에 정비 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 낡은 건축물이나 토지,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이죠. 이것을 양수한 자는 투기 혐의자로 간주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봤자 조합은 안 되니까 거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재건축 과열된 곳에 투기 과열지구 딱 지정하니까 거래가 딱 끊겨버린 거예요. 예. 거래가 끊겼는데 이제 조만간 또 터질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분위기상 이거 예, 조만간 막을 수 없는 뚝으로 막아놔가지고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예.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기를 터줘야 돼요. 자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다 부동산으로 몰려.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잖아. 주식은 망하면 휴지가 되지만 부동산은 망해도 현물이 남아요. 부동산의 항구성. 부동산 개념 시간에 배웠죠. 항구성. 예. 남는다니까. 토지가 감가상각이 되나? 안 돼. 토지는 감가상각도 없어. 예. 건물은 되지만 예. 감가상각이 없어요. 도시가. 예. 자, 그래서 이 조문 때문에 서울에서 현재 많은 거래가 중단이 돼 있지만 곧 이게 터질 거다. 예. 자, 그래서 요 2번 지문은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에 2번의 가로에 그 명의가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게 상속하고 이혼이에요. 상속이거나 이혼으로 명의자가 바뀌면 바뀐 명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합니다. 조합원 자격 취득합니다. 예. 3번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한테 판 양도인이 정당한 사유로 팔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다른 데 팔고
세대원 모두가 가야 돼. 모두. 작년까지는 전원이라 그랬는데 전원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모두로 바꿨어요. 모두 다른 구역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팔고 갈 수가 있고 그때 낡은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파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이거 역시 정당한 사유. 양도인이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틀렸네. 2년 이상 체류야.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팔고 갈 때 그 사람한테 산 사람은 정당한 사유로 파는 사람을 샀으니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데요. 2년을 1년으로 바꿔서 내놓은 문제. 이거 치사하는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다. 왜? 이 조문은요. 수많은 법에 있어요. 주택법에는 두 군데서 나와. 주택법에서는요. 우리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한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전매 금지가 된다 할지라도 전매할 수 있다.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주택 상환 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가 되는데 주택 상환 사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주택 상환 사채를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년이고요. 근데 1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1년짜리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임대주택법이 있어요.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임대주택을 임대한 자는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하지만 그 위에는 금지야. 그래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전대하지 못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예외, 양도나 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 예외. 바로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요. 그게 1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임대주택법은 기본적으로 다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1년짜리 있기 때문에 이걸 1년으로 틀리게 낼 수 있다고요. 치사한 문제가 아니라 수준 높은 문제다. 1년짜리가 있거든. 예.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됐을 때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지분 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우리 정비 조합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예.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앞에 나왔던 기출 문제 다시 복습하라고 묶어 놓은 거예요.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들만 묶어 놨다. 예. 까먹을만 하면 한번 풀어보라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시면요. 자, 우리 18번에는 몇 번이 틀렸나요? 5번이 틀렸죠. 우리 5번이 어디가 틀렸나요? 자, 총회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계획 작성 변경 및 관리처분 개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을 의견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20% 이상이 늘어날 때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 거기 지금 관리처분 개수립 변경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입니까? 예. 자, 지금 여기 우리 5번 지문이 우리 기본서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정비사업 조합 파트에 나올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에 나와요? 400페이지 넘어서 나와요? 자, 여기 378페이지 보세요. 378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총회 의결은 정비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라 그러고 이게 헌법 규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번. 자, 1에 9호하고 10호. 9호가 뭔가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변경하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다만 정비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 이때 생산자 물가 상승분,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하고요. 일어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틀린 데가 없죠. 정비 사업 20% 틀렸죠. 예, 10%가 아니라 20%. 예. 20% 틀렸어요. 10%가 맞는 거죠. 그렇죠? 20% 틀렸습니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날 때죠. 예. 100분의 20이 아니고요. 그래서 5번 지문을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 책에는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 체크해놨다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이것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시킬 것인가 여부는 역시 9월 달에 8월 말까지 시험 출제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6일을 내냐 그러면요. 이쪽이 신설된 다 최근에 다 신설된 조문이에요. 다른 데는 수태 기출문제 많거든요. 좀 신선한 조문이 없는가 봤을 때 신선하긴 한데 너무 깊이 들어가. 예, 너무 깊이 신선하긴 한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지문 18번의 3번 지문 보시면은 조합임원은 조합원 10%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 이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조합장 반대파야.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 조문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합장을 자르는 총회를 조합장이 소집했고요. 자기를 자르는 총회 사회도 조합장이 봤어. 지금부터 저를 자르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것 거의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이 잘린 예는 제가 최근 10년간 딱 한 건을 봤습니다. 서울에다 한 건 봤어요. 거기는 또 특정 데는 말할 수 없다. 예. 한 건 봤습니다. 한 건. 예. 그래가지고 거기 그것 때문에 이 조문이 나온 거예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진행할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거죠. 예.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번에 이제 총회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나왔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일단 여기 나오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게 다 이제 따끈따끈한 조문들이에요. 예. 이때 이 조문은 올해 생긴 조문도 있고 작년에 생긴 조문도 있어요. 비교적 따끈따끈한 조문이고 한번 좀 난이도 높은 것을 내고 싶다 그럴 땐 여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요. 그래서 제가 넣어놨어요. 예. 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요. 총회 의견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 작성, 관리처분계 수립 변경을 의견하는 총회 등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이 30%가 아니죠. 아까 3번하고 조금 비슷한 것이 한 번 지문에 나왔었죠? 예. 근데 1번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주민대표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민대표회는요, 민간인, 그러니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아닐 때 구성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민간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닐 때는 민간인들의 의사를 정비 사업에 반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구성하는 게 주민대표회예요. 결국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일 때 주민대표회를 구성합니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그 두 번째 줄이요.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출석 그러면은요, 실제 그 장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투표하면 조합장이 불리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총회 날짜를 갖다가 추석 전날이나 다음 날, 예, 거기 통신이라든가 교통수단이 아주 많이 떨어진 곳에다가 해요. 오면 안 좋으니까. 실제 오는 것만 우리가 출석으로 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놨어요. 서면만 보내도 출석으로 보겠다는 거야. 예, 이제는 못 오게 막아봤자 소용없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때 정족수를 산정할 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야. 그래 이제는 산꼭대기 해놔도 서면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돼. 예. 그리고 추석 전날이나 다음 날 해놔도 어떻게 하면 돼? 서면으로 그냥 보내면 돼. 예. 그럼 추석한 걸 보니까.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죠. 예. 그런데 웃긴 것이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때도 정족수 산정에 출석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했어요. 패소해서 그 조합장이 지금도 열심히 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성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조문이 만들어졌어요. 조금 먼저 만들었으면 그 조합장 잘릴 뻔했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이 2번 지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요. 3번 총회 의결 나왔었고 틀렸고 4번에 대의원의 조합은 10% 이상으로 구성하고 10% 이상이 100명을 넘는 경우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면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사 감사는 안 되지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뒤로 넘겨서요. 예. 이제 20번 같은 거는 지문을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요. 21번의 사업시행 계인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아까 봤던 것과 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은 이제 정비법에서 수용하고 사용에 대한 게 나왔어요. 틀린 거 몇 번?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천재, 지변 등이 있을 때. 재건축은 항상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천재, 지변 등이 있을 때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번에 공시법의 특례가 나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수용할 수 있고 재결 신청 기간은 공시법에는 1년 내라고 돼 있지만 정비법은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법에만 있는 또 특례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우리 수용에 대한 일반법인 공시법은요. 수용 보상금을 줄 때는 수용하기 전에 현금으로 줘야 돼요. 이것을 사전 현금 보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공시법에 대한 특례로 정비법에서는 사후 현물 보상 가능해요. 정비 사업 끝나고 나서 남아도는 아파트 한 채로 보상금을 대신 줄 수 있어요. 사후 현물 보상할 수 있다. 그게 바로 5번 지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 23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왔죠? 예.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틀렸죠. 사업 대행자가 누구야? 시장, 군수 등 지가 자기를 대행해 사업 대행은 재개발하고 재건축에만 있을 수가 있어. 사업 대행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대행이 불가능하지. 예, 그걸 물어보는 거고 1번 지문 나왔던 것이고 2번 지문은 주거환경 개선 구역 안에서 공원 설치한다. 도로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요. 4번도 주거환경 개선구역 산꼭대기에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라. 이 규정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5번 지문 알아두셔야겠죠. 우리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자, 당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환지 방식이나 자력 방식, 환지 방식이나 자력 방식으로 할 때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요.
그다음에 수용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는요. 주거 환경 개선 구역 지정하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돼요. 이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구역은 당해 정비 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건다. 환지 방식과 자력 방식 2종 일반입니다. 그렇죠? 2종 일반 지역. 예. 그다음에 수용 방식하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은 3종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24번 정비 사업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여러분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거는요. 예.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나열. 예. 25번에 임시 거주 시설 나왔죠? 예, 앞에 나온 거 다시 복습하는 문제 풀어보시고 26번은 앞에 나온 게 없어요. 매도 청구인데요. 물론 옛날에 기출문제 지문 한두 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다 개정돼 버렸어. 그래서 개정된 것으로 또 신설된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린 것으로 나옵니까? 자, 3번이 왜 틀렸냐 보면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기대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회답이라는 말 보고 나 충격받았어요. 이거는 최고에 대한 확답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민법 총칙을 공부 안 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회답이란 말 써. 예, 회답. 이게 무슨 우리 보통 모임할 때요. 친목 모임할 때 언제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회답해다. 그거잖아 이거. 예, 그렇잖아요. 예. 주말에 모임 있으니까 올 수 있는지 회답해 주세요. 이거거든. 법에서는 회답이라는 말 저는 이걸 처음 봤습니다. 이거 충격받았지. 예. 최고에 대해서 예, 거기에 확답이죠. 원래는. 예.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우리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요. 토지 등 소유자라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 당하는데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예.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예. 자, 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느냐?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시장 군수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동의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서면으로 촉구해야 된다.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해야 된다. 허거 많은 것 중에 2개월이네 또 2개월. 예. 2개월. 예.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을 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요. 4번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와해서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고 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죠. 그 자에게는 예,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 청구는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자하고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진 사람한테 왜 청구하는데 선생님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진 사람한테는 왜 회답하라고 촉구 안 합니까? 둘 중에 하나 가진 것이 바뀔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동의하진가 하지 않는가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회답하러 촉구를 하는데 나는 토지나 건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 한 개 가졌는데 너 두 개 둘 다 가질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현재 하나 가진 사람한테는요. 어떻게 회답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매도 청구라고요. 예. 회답을 갖다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하고, 예,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하고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져서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27번은 계약 해지죠. 지상권 등 계약 해지. 정비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대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때는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해지하고 나갈 때는요,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되거든. 전세금, 보증금. 그럼 원래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집주인. 집주인을 유식한 말로 토지 등 소유자라 그래.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거야.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받고 나갈 테니까. 안 나가면 철거 못하죠. 사람 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대신 줘야 돼.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 어떤 학원 모의고사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고 틀리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전세금을 가져왔는데 현재 들고 와서 주려고 보증금 줘야 되는데 저요 정비법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우리 모의고사 문제도요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하라고 돼 있어요. 저기 받으면 안 돼. 이거 아니잖아. 민법에 있는 것은 여기 정비법에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반환 청구를 하는 거지만 안 줄 거에 대비해서 사업 시행자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조합한테 이제 합한테. 그럼 조합은 내주겠죠. 그 대신 조합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4번 구상이 되지 아니했을 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미래형이야. 귀속될은 새 아파트를 말해. 새 아파트를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견딜 방법이 없네. 민법에서 배운 주문이 나옵니다.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왔죠. 자, 5번은 이제 의미가 있는 주문 나왔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는 곧 철거 들어가죠. 곧 철거 들어갈 때는요. 어떤 분은 임대차 보호법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법인 줄 알아. 예? 임대차 보호법이 세상에서 뭐든지 우선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법 3개 법률에는요. 계약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철거할 때입니다. 철거할 때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최단 존속 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저 철거해야 되면 나가셔야겠는데요. 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년의 기간 남았는데요.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아, 그래도 나가셔야 돼요. 이 조문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인데 그러면 이게 개정되기 전에가 뭐였냐 그러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였어. 뚱딴지 같이. 조합 설립은 한참 전에 해요. 아니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은요. 거기는 나가라면 다 나가야 돼.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뒤로 늘린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거. 틀린 지문 나오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경우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철거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예. 분양 공고 분양 신청 나왔죠? 예. 1번 틀렸죠. 60일이 아니라 120일이다. 21일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 옛날 공부하신 분 헷갈릴 수 있잖아. 21일. 예. 예전에 21일짜리가 하나 있었거든. 자, 그래가지고 120일이고 일간신문의 공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에서 60 사이 날짜 하나 정해라. 통지한 날부터 40일 내, 통지한 날부터 50일 내. 그 다음에 3번 지문 올해 개정된 거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된 자 다음 날에 미출 쳐놔요. 90일 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등에 대해서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작년에는 청산해야 된다 그랬는데 청산 대신에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로 단어가 바뀐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고요. 예.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4번 지문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겠죠. 출제하시는 분이 요 소송과 관련되는 것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든. 예. 그 다음에 이제 돈 안 주면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5번 지문. 다 올해 새로 신설돼서 4번, 5번 새로 신설된 주문입니다. 자, 뒤로 넘기면 우리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29번은 말 그대로 중요해요. 말 그대로 중요합니다. 1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는 언제까지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까지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2번 공유했을 때는요. 예, 공유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했을 때 토지 면적이 엄청 크면 분양권 2개 이상 줄 수 있다는 예외를 써놓은 거예요. 2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다. 1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이게 바로 감정평가하는 시기야. 감정평가한 그 가격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자, 이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옆에가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상가 주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밑에가 상가고요. 위에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분이요.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액이 12억짜리인데 밑에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위에 주택에서 이제 잘 살고 계시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동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라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이게 재개발이 되잖아요. 이거 부서지고 난 다음에 한 40평대 아파트 한 8억짜리를 하나 받아요. 차액이 4억이죠. 4억을 청산금으로 다시 되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4억을. 이 갑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 월세 받고 싶거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상가주택이 많은 곳에서는요. 재개발 사업에 동의가 안 나온다니까. 이럴 때 하나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러면 하나 더 주자는 거야. 20평대 아파트, 소형 아파트 하나 더 주자는 거야. 25평짜리, 6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4억짜리 하나 더 주는 거야. 요거는 지가 살고 요거는 월세 놓으면 되잖아. 그럼 요거가 비슷한 구조가 되죠. 요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니까 25평 이하로 하는데 요거는 3년간 전매 금지야. 3년간 전매 금지 나왔죠. 그렇죠? 예. 3년간 전매 금지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자, 우리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죠. 예. 단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하나만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 권역, 북쪽은 의정부, 남쪽은 수원까지가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할 때는 100채까지 있으면 100채 다 새 아파트 주겠대. 분담금만 내면. 실제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거의 안 하거든, 사업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의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단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하나만 준다. 그다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할 때는 3개까지 준다. 단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개만 준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우리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있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 그다음 4번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그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에요. 자, 31번 역시 관리처분 계획 소리 기준 나왔죠? 예, 요거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고 방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예. 32번에 4번 지문 있죠? 4번 지문 아까 한번 공부했던 거죠? 다시 읽고 복습하시고. 그래서 32번 문제는 한번 복습 문제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중공인과 역시 복습 문제, 아까 기출 문제 나왔던 거고요. 예. 그다음 34번에 틀린 게 몇 번인가요? 5번. 자,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물상 대위고요. 1번 지문이요. 이게 그 유명했던 실수로 삭제했다가 부활한 주문이라고 그랬죠. 이전에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그 다음에 2번, 예. 종전 토지 건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등은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고 단 지역권은 이전에 가지 않아요. 지역권은 도시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지역권은 종전 토지 위치에 그대로 존속해요. 옮겨가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자 밑줄 하나 실게 나와요. 사업시행 인가를 한 경우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해서 순찰 강화 등등을 서장님한테 청장님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서요.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원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가 우범지대가 되는데 법은 글쎄 너무 앞당겨놨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로 앞당겨놨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분명히 틀리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나올 거예요. 예. 현재는 3번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청산금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이죠. 소멸시효. 예. 보시고. 자, 35번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업자는요. 자기가 맡은 일보다 시공자가 하는 일이요. 다 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는 너 시공자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못한다. 네가 할 일만 하라고 강제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업자가 동일한 정비 사업에 병행해서 할 수 없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철거, 설계, 시공, 회계 감사 이거는요. 업자가 못해요. 공사 감리란 말은 안 나와요. 5번이 정답이 되죠. 예.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비법을 다 보셨고요. 다음 주는 건축법인데 건축법이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 2시 반까지 할 수도 있어요. 예. 어차피 여러분 중간에 많이 먹으니까 별 문제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2시 반까지도 다음 주에 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을 좀 잘 보내시고 항상 주말은 반나절은 쉬셔야 돼요. 예, 반나절은. 공법이 너무 재밌다고 밤새서 공부하지 마세요. 반나절 쉬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